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우리 신당의 비전에 대해서입니다. 나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곧이어서 시간을 내서 차분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그 신당이 기존의 다른 정당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곧이어서 신당의 그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21대 국회에 진입했을 때 우리 신당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점들, 그렇게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마디로 산업화, 민주화의 그 성공 역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산업화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바라보시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산업화 성과에도 무색하게 이제는 성장 동력이 실종되고 미래 산업 전략이 부재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민생 경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던 그 민주화 성과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 정치,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 정치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이 헌정 질서 자체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짜 민주주의 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화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 사회적인 갈등은 심해져만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지금 우리가 현재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지표입니다. 출산율은 그래서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입니다.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낙관적인 생각, 희망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유럽, 미국들을 다녀보면 정말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래를 향해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극좌회전, 극우회전 하느라고 오히려 180도 뒤로 거꾸로 지금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직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극좌회전, 극우회전, 결국은 거꾸로 과거로만 가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슬픈 현주소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 또는 비전 또는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복한 국민이 국정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둘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은 자유롭고 경제는 역동적이고 국정은 민주적이며 공직은 책임감 있게 또 사회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이 당을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통해서 이념과 진영 정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 이런 것들도 앞장서서 파괴를 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실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튼튼한 밑바탕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당이 기존의 다른 정당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민생 경제가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만을 위해서 이미지 조작에 능하고 그리고 또 가짜뉴스의 최대 생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존재 이유가 자기 편, 자기 정치 조직 먹여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당이 아니라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 간의 권력 투쟁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정당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이전에 이 정치를 구성하는 정당 정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정당을 바꾸고 그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신당은 세 가지가 차별점을 가집니다. 작은 정당, 공유 정당, 그리고 혁신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은 정당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해진 그런 정당 조직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유능한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자체 내에서 비대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스스로 뭘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저는 작은 정당 하에서 다른 민간 연구소나 정책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지만 유능하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직접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것을 네트워킹해서 모아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네트워크 정당 또는 작지만 유능한 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국민정책개발 공모전 같은 것들을 더 수시로 개최하면서
국민들과 접점을 보다 더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가진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21대 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당 규모라든지 국고지원금 저희들은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이 국고지원금을 당비 규모와 연동하는, 그러니까 정당에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들을 모으고 당비들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한 만큼 또 거기에 따른 매칭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은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지원금도 지금은 국고지원금이 대부분 20석 이상의 그런 교섭단체 위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법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 더 적합한 것은 의석수 기준으로 국고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21대 국회 때 정당법부터 개정하고 저희들이 앞장서보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정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정당, 당원이 주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당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고 그리고 또 당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한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투표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공유 소프트웨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런 것들을 도입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직접 가서 팀도 만나보고 이미 만반의 준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총선까지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하나씩 본인의 개인 핸드폰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가능한 것이 이런 커리어 클래시 정당이라든지 이슈 클래시 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영어 표현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간단합니다. 어떤 사회가 복잡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직종별로, 직군별로 그 모임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군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성 있게 문제점도 알고 있고 해결법도 그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커리어 클래시 정당입니다. 이건 직종들은 빨리빨리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상시적인 그런 조직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슈 클래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났다가 해결되면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큰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관심 있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해결이 되면, 해소가 되면 이 부분은 또 사라지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이슈 클래시 정당의 모습이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이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당이 이 부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서 잘 동작하면 아마 다른 정당들에서도 따라하기 바쁠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 정당입니다. 어떤 점에서 혁신을 할 것인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사람 키우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정당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운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얼마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정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어둡고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그런 불투명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 내에서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부터 이제 블록체인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명하게 낱낱이 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는 130만 명 인구를 가진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그 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들도 그러니까 다 믿고 따르고 그것이 또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서 신뢰 사회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냐니까 아직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투명해서 숨길 게 많은 정부들은 다들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먼저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부터 시작해야 정당이 개혁되고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 키우는 정당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인재를 키우는 정당이 아니라 인재의 블랙홀입니다. 그냥 평소에 노력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 중도 코스프레 하느라고 마치 그 양극단의 정당들이 자기가 중도 정당이 그냥 시장하느라고 인재들을 갖다가 쓰고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 다시 양극단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정당에서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그 선거용으로 중도 국민들을 속이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정당도 사회 구성원의 정말 중요한 한 일원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것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외국의 선진국의 정당들은 모두 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정당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신당의 정치 노선입니다. 제가 공항 귀국 기자회견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바로 실용적 중도입니다. 실용적 중도가 어려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즉, 사회생활을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옛날에 해결했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공했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나와 생각이 다른 부서 사람이나 다른 회사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게 사회생활 해보신 분이면 다 아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도 자기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이념,
이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그걸 바꾸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 진보적인 이념이라든지 또는 보수적인 이념들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이 정치사의 전체적인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거는 수구 진보, 수구 보수 또는 이념 파리, 진보 파리, 보수 파리, 실제로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옛날 이념에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통해서 실행에 이끄는 것이 바로 정확한 실용적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갑자기 제가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모호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중도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중도는 올바른 길입니다. 중도는 중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려운 길을 스스로 신념하에서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투쟁입니다.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투쟁하는 힘가하겠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지 또는 미국의 빌 클린턴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이런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가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모르겠다. 그거는 무식한 것 아니면 기존의 정치 질서 이대로 우리 모두 다 이대로 살다 죽자고 하는 그런 주장의 다름 아닙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이 같은 구성원이 더 나쁜 국회를 만들어가는 걸 그냥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진영의 정치 극복하는 길 어려운 것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도 저희 당의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개혁하는 인프라 구축, 다른 더 쉬운 편으로 해서 정당부터 어떻게 해서 바꿔야 나가야 될지 정당법 개혁, 국회법 개혁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저희들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입니다. 결국은 정당이 변해야지 정치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 여당 폭주 저지하고 강력화돼 합리적인 야당의 모델을 21대 국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국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상임위나 소위위원회가 자동으로 개회되게, 지금 보면은 매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서로 합의하느라고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이런 것들 없이 이제는 자동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 국회의원 출결 상황 실시간 공개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이 의문대 그런 국회 참여하지 않고 결석하면은 세비삭감 등 페널티 부과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도, 정당법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둡게 가려져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 성과, 또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민 편익의 정치 사업들 실제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나씩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당은, 특히 신당의 국회의원들은 장외 집회, 장외 투쟁 참여하기보다 국회 내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종합입니다. 우선 신당은 실용적 중도 정당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들 신당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정당들과는 다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유능한 정당, 그리고 당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정당,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인재를 기르는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의 목표는 이 정당을 통해서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저희가 믿는 3대 비전, 행복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서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공정과 신뢰, 평화와 안전의 터전 위에서 행복한 국민이 만드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